국무부가 미국으로 올 유학생들 비자 인터뷰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전 세계 공간에 지시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미국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주말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무허가 파티가 집단 폭력 사태로 변지며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주요 공항에서도 발견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거주하는 한인 부부가 5,700만 달러 규모의 고급 차량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의 전 세계 외교 공관에 미국으로 올 유학생들 비자 인터뷰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유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에 대해 소셜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미 당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외교 전문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전문을 통해 영사부서는 추가 지침이 나올 때까지 학생과 교환 방문자 비자 등의 인터뷰 일정을 추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 종류는 학생 비자 F, 직업훈련 비자 M, 교환 연구자 비자 J 등입니다.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me of the visa revocations are happening because somebody violated the terms of their visa. The visa is not a right, it's a privilege. 이번 조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사상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부에선 반유대주의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도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미 국무부는 보도 내용을 부정하지 않은 채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vet, and we continue to have an interest. Again, whether they be student or if you're a tourist who needs a visa or whoever you are, we're going to be looking at you. 비자 심사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외국인 학생에 의존해온 대학들은 재정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미국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고 뉴저지 해변에선 흉기 난동과 집단 난투극이 벌어져 7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여러 발의 총성이 울리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납니다. 사건은 어젯밤 10시 27분쯤 필라델피아 페어마운트 공원에서 발생했습니다. It was a lot, 1,000. Everybody's scared. Yeah. And I seen 2 people drop. 필라델피아 경찰은 이번 총격으로 성인 남녀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3명은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Two of those individuals, a male and a female, have been pronounced. 9 are in a stable condition. Of those total 11, 3 of them are juveniles, 15, 16, and 17. 사건이 벌어진 날은 미국의 현충일 메모리얼데이로 공원에는 야외 모임을 즐기려는 주민들로 가득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도 배치돼 있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들은 모두 도주했으며 경찰은 최소 3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뉴저지 시사이드 하이츠 해변에서도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수백 명이 모인 해변가에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흉기 난동과 집단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연휴 동안 이 지역에서만 3건의 흉기 사건이 발생해 총 7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1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습니다. It is a problem, but it's a state problem. You know, it's all over. The problem is when they congregate, they start up. 경찰은 이 시기가 졸업식과 파티 등으로 청소년들이 야외 활동이 급증하는 시기로 보고
사건 예방을 위한 통제 강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지난 주말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무허가 파티가 집단 폭력 사태로 번지며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25일 자정쯤 다운타운 남쪽에 버려진 창고에서 열린 무허가 파티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는 1000여 명의 인파가 몰렸으며 경찰이 출동하자 일부 군중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공격하는 등 집단 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인근 상업용 건물과 메트로 열차 2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등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고무탄을 사용해 군중을 해산시켰고 이 과정에서 경찰 한 명이 병의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와 모든 정부 계약 해지를 추진하는 강경 조치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와 체결된 약 1억 달러 규모의 정부 계약을 종료하라고 각 연방기관들에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에 따라 기존 계약은 종료되고 관련 예산을 새로 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 지원되는 30억 달러 규모의 연방 기금을 직업 학교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셜미디어에서 밝혔습니다.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NB181이 미국 주요 공항에서도 발견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공항 감시 프로그램에서 최근 입국자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감염자들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워싱턴, 버지니아주 등에서 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은 물론 네덜란드와 스페인에서 출발한 항공편에 탑승했습니다. MB181은 코로나19 XBB 배열의 하위 변이로 현재 중국과 홍콩, 대만 등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전파력이 강한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건강한 아동과 임산부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권장 예방접종 일정에서 코로나 백신을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을 권장해왔다며 이제 그 조치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I couldn't be more pleased to announce that as of today, the COVID vaccine for healthy children and healthy pregnant women has been removed from the CDC recommended immunization schedule. CDC의 백신 접종 권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어린이와 임산부는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거주하는 한인 부부가 5,700만 달러 규모의 고급 차량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은 지난 23일 종 리 씨와 닐루파 리 씨 부부를 갈취와 위조, 절도, 자금 세탁 등 75건 이상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고급 차량과 보트를 해외에 되팔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실제 거래는 없었고 투자금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 1살 된 아이가 뜨거운 차량 내부에 장시간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일요일 발생했으며 경찰은 아이가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 사이 차량 안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는 친척에 맡겨졌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리조나주 투손 지역의 한 폐주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폭발과 함께 건물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투손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오후 3시 반쯤 22번가에 위치한 폐업 주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건물 지붕이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투손 소방국은 노숙자들이 안에서 거주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시카고의 한 주택가에서 배송 트럭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도로를 주행 중이던 트럭에서 갑작스런 폭발이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인근 주택 여러 채가 파손됐고 트럭 운전자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당 트럭은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대여된 렌트카였는데 짐 가운데 있던 프로판 가스가 누출돼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붕괴 우려가 있는 주택 한 채 대피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살인과 성폭행 등 혐의로 8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전직 경찰서장이 경찰 제복을 흉내낸 옷을 입고 교도소를 탈출해 도주 중입니다. 아칸소 교정당국에 따르면 탈옥한 사람은 56세 그랜트 하딘으로 지난 2016년 아칸소와 미주리 접경 소도시 게이트웨이에서 약 4개월 동안 경찰서장으로 일했습니다. 하딘은 2017년 게이트웨이 상수도국 직원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지난 1997년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로도 뒤늦게 확인돼 추가로 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딘은 지난 25일 오후 3시 반쯤 경찰복을 모방한 옷을 입고 교도소를 걸어서 빠져나갔습니다. 당국은 도주 중인 하딘을 쫓는 한편 내부 또는 외부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 탈옥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대선 소식입니다. 어젯밤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 4명의 대선 후보는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먼저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진행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TV 토론회.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의원의 사과 요구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점을 꼬집었습니다.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사과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일종의 그런 군중 재판식으로 이거는 일종의 폭력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느냐 묻자 김문수 후보는 파면은 인정한다면서도 내란 여부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파면, 구속에 동의하십니까? 파면이 됐습니다. 제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로 나온 겁니다.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야지. 상대를 향해 윤석열 아바타, 부패 우두머리라는 격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 윤석열이 즉 반란수계가 귀환한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국회에 늦게 도착한 것을 놓고 공방이 재점화됐습니다.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죠. 이준석 후보는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과 포퓰리즘으로 유혹하는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 밀어내야 한다며 김문수, 이재명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고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헌법상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내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만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박석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공격이 들어갔다면 이재명 후보 쪽으로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한소희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혐의 재판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지금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재판을 동시에 받는데 이 재판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다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법 이런 것도 만들고요.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주죠.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어요.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증언법안 등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인 만큼 단정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대법관을 오히려 지금 뭐 100명도 늘리겠다, 30명도 늘리겠다 법안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게 본인이 뭐 황제도 아니고. 사법 절차에 관한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대로 따르면 되고 그런 법률들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단정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당원 규정을 민주당이 개정한 걸 두고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당의 존립 근거가 되는 당원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위인 설법 아니겠습니까?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공소장에 2,800만 원어치 과일을 산 걸로 나온다고 언급하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집에서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쓰는 거 본 일도 없고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총리가 아닌 국회의장이 맡아야 한다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주장을 놓고는 김문수 후보와 충돌했습니다. 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멀리 이해한 분이 어떻게 변호사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을 모르다니요. 그건 말을 좀 아니, 헌법에 가려서 그런 게 하십시오.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뒤 각 당은 상대 후보를 향해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이어서 각 후보들 움직임입니다. 민주당은 세 표가 절실하다고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대역전이 시작됐다고 자신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지지세 탄력이 붙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김상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범보수 진영에서 합류한 인사들과 진짜 보수, 민주보수란 이름의 공동 선언식을 했습니다. 과거 김대중, 김종필 연합처럼 합리적 보수를 끌어안고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후보에겐 한 표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세 표가 절박합니다. 민생경제를 풍부시킨 극우 내란 세력을 가장 먼저 표로 심판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사법부까지 장악되는 총통 독재가 시작될 거라며 이를 막아달라고 외쳤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역전을 시작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선대위가 준비한 지지율 상승 로드맵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사전투표를 기점으로 골든 크로스가 실현될 것을 기대합니다. 개혁신당은 정치교체와 세대교체를 위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지지세가 탄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상승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막판에 이준석 후보로 표 쏠림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재명 후보는 오늘 서울 지역을 돌며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김문수 후보는 영남 지역을 방문해 텃밭 따지기에 공을 들일 예정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 여의도와 강남에서 20, 30대 표심 잡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되면서 단일화 시한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자신이 사퇴하는 방식의 단일화는 없다고 재차 단언했습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단일화 구애에 나섰던 국민의힘도 아무런 진전이 없자 전략 수정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SNS에 글을 올렸는데 3자 구도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앞으로 단일화가 없더라도 저희는 3자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내일 아침 6시 사전투표 시작까지 이제 20여 시간 남은 가운데 양측의 막판 신경전도 가열됐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이 당선된다며 이준석 표는 사표란 주장이 나왔고 개혁신당도 구태 정치를 청산하라고 국민의힘을 정조준했습니다. 민주당은 범보수 단일화 논의를 내란 단일화로 규정했습니다. 내란 단일화 야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구구 내란 연장이냐, 대한민국 위기 극복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3년 전 대선 땐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회를 마친 뒤 사전투표 전날이자 본투표 6일 전에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당시엔 윤석열 이재명 후보 사이 지지율이 혼전 양상이었던 터라 단일화 유인이 컸단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당시와 지지율 구도가 다르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 양측이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 현재로선 이번 대선은 3자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일요일인 지난 25일 끝났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재외선거 투표율은 79.5%로 지난 2012년 재외선거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등록한 재외 유권자 25만 8천여 명 가운데 20만 5천 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7,630명이 투표를 마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73.8%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높아진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재외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국 프로축구 우승팀 축하 퍼레이드 현장에서 승합차 한 대가 사람들을 향해 돌진해 5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50대 운전자를 체포했는데 테러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짙은 회색 승합차 한 대가 군중 속으로 빠르게 돌진하더니 여러 명을 침대해야 멈춰섭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차량 주변을 에워싸고 경찰이 황급히 상황 통제에 나섭니다. 현지 시각 어제 저녁 6시쯤 영국 리버풀에서 이 지역을 연고로 하는 리버풀 FC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축하 퍼레이드가 끝나갈 무렵 차량이 군중을 향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축제 현장은 일순간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It must have been going about 30 miles an hour, and as it went past, we could see all the windows smashed in with loads of people chasing down the car. 어린이 4명을 포함해 47명이 부상을 입었고 2명은 중상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부는 차량 아래에 깔려 있다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영국 리버풀 출신 53살 백인 남성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정치나 종교적 목적을 가진 테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Believe this to be an isolated incident, and we are not currently looking for anyone else in relation to it. The incident is not being treated as terrorism. 스타머 영국 총리는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고 리버풀 FC 역시 SNS에 위로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리버풀 FC는 리그 4경기를 남겨두고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확정지었고 사건 발생 당시 축하 퍼레이드엔 지역 팬 등 수십만 명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세계 공장을 넘어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이번엔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중국 기술 자립의 선두에 서 있는 화웨이 본사에 권난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화웨이가 최근 출시한 세계 최초 폴더블 노트북입니다. 자체 개발 OS에 칩셋까지 자사 제품을 사용해 중국에선 첨단 기술 독립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제품입니다.
네, 이곳은 화웨이의 자체 기술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마치 유럽의 도시 또는 놀이동산 같아 보이지만 약 2만여 명의 연구원들이 근무하는 거대한 R&D 센터입니다. 세계 1위 수준인 5G, 6G 장비 개발은 물론 곧 양산을 앞둔 AI 고성능 칩 개발도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트럼프 1기 기술 통제 이후 화웨이는 자체 기술 확보에 매진했습니다. 지난 4년간 R&D에만 매출의 20% 이상을 쏟아부었고 직원의 절반이 넘는 11만여 명을 연구에 배치했습니다. 지금 한창 건설 중인 이곳은 화웨이와 자회사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 부지입니다. 반도체의 설계부터 제조, 또 패키징까지 모든 과정을 중국 내에서 수행하겠다, 이런 전략이 엿보입니다. 10년째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110여 개 나라 교육 활동을 벌이며 글로벌 인재 확보에도 집중했습니다. 속도전을 가능하게 한 건 중국 당국의 집중 지원입니다. 我们中国政府有个大基金，就专门投一些半导体技术的一些半导体设备啊，一些就中国我们叫卡脖子的工程吧，就中国政府在这边投了很多。 미국이 반도체 칩의 중국 수출을 막고 또 세계 시장에서 화웨이 칩 사용도 통제하고 있지만 경쟁자 없는 국내 시장을 발판으로 오히려 반도체 독자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체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거죠. 새로운 반도체도 개발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고.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미국의 수출 통제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부추겼다고 공개 비판한 것도 자칫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선전에서 SBS 권란입니다. PCB뱅크가 조지아주에서 처음으로 스와니에 지점을 개장합니다.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PCB뱅크가 조지아 지역 첫 지점인 스와니 지점을 개장합니다. PCB뱅크는 오는 6월 16일 소프트 오픈을 시작으로 7월 18일에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열 예정이며 본부장과 지점장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지점은 H마트가 위치한 플라자 내에 들어서며 현재 내부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의료 비영리 단체인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이 학생 인턴을 모집합니다.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중순까지 여름방학에 진행되는 이번 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LA 지역의 질병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1학년생부터 대학생들 중 관심 있는 학생들은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건축 시공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3일 퀸즈 플러싱 39에비뉴 선상에서 열린 이번 시공식에는 김민성 관장과 지역 정치인, 한인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박물관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현재 2층인 건물은 7층으로 증축되며 박물관에는 3D 감상 시스템 등 최첨단 박물관 시설들을 갖추고 관람객들의 관람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전시 공간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 오픈 태권도 대회가 다음 달 7일 제임스 메디슨 고등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조지 메이슨 대 스포츠 매니지먼트가 주관하고 국기원과 재미대한 태권도협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오전 8시부터 품새와 겨루기, 그랜드 챔피언 겨루기전, 시범 경연으로 이뤄지며 입상팀과 입상자들은 우승컵과 메달, 상장을 수여받고 그랜드 챔피언들은 훈련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교회를 노린 반달리즘 공격이 잇따라 주의가 요망됩니다. 지난 7일 오리건 선교교회 어린이집 입구와 교육 관벽, 주차장에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인 KKK 낙서 등이 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범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이번 사태를 멀티노마 카운티와 워싱턴 카운티 등과 공유하고 치안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하버드 대학 등 아이비리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고 직업교육 지원을 늘릴 방침입니다. 미국 대학 교육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화요일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